안녕하십니까, 정영란의입니다. 오늘은 종합주가 지수 자체가 하락이 아니고 장중 반락, 등락폭이 좀 심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지금 장세는 대세 상승 장세 연속성에서 하락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하락이 아닌 반락, 등락이다, 이럴 적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등락할 적에 저가매수 기회를 잡는데, 우리가 음선이라고 하는 경우는 그 다음날 시가야 저가매수 한다. 매수의 기준은 항상 당일 5일선 가격 기준으로 시가야 장중종가 하루 10% 분할 매수한다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차트를 고려해서 4강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4강 고래기법 3호 7박자. 제가 항상 7박자 요양을 떠나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조건 바닥을 확인 매매를 해야 됩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절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이 고래기법은 항상 교통법규처럼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조건이 맞아야지만이 교통법규 녹색불이 켜지면 진행하듯이, 빨간불이 켜지면 쓰듯이 딱딱 정상적으로 기법을 지키는 것이 핵심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차트라고 하는 경우는 차트는 길이다. 차트는 항상 우리 길로 생각해요. 길, 자동차로 말하는 길. 추세선은 차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도록 합니다. 여기 종합주가 지수를 잘 보세요. 제가 매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첫 번째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이 비무장지들을 건너뛰어야 된다 라고 했죠. 강력하게 탁 올라갔습니다. 제일 좋은 거죠. 왜? 아래꼬리 대양선이 발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세 상승 신호를 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날 돌파해서는 이 빨간 선을 붕괴시키면 안 된다 했죠. 지지받았습니다. 그리고 3주째, 이번 주죠, 주식이 가야 됩니다. 근데 장중에 등락 보이죠? 근데 그거는 등락이라고 하지 하락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용어 자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락하면 어우, 뭐 무섭죠? 근데 반락, 그건 무섭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락, 하락의 반대말이 상승, 반락의 반대말이 반등, 반락, 반등, 하락, 상승, 이렇게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단지 추세를 돌파했는데 추세선 자체가 쭉 형성되어 있죠.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하단 추세 자체가 바로 손절 라인대이다. 주봉이니까 어떻게 돼요? 중장기 관점에서, 일봉은 단기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것인데, 지금 보면 밑에 쭉 보세요. 대량거래 시험날 종가, 이거죠? 이탈하지 않는 상태. 또 7바트가 잘 맞죠? 중장기 상승세 이상이 없다. 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 뭐 주가 조작설도 나오고요. 그래서 장중에 막 그냥 급등락하죠. 그런데 그런 건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주식은요, 주식을 하다 보면 맨날 호재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악재, 호재 반복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장중에 올라가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호재와 악재는 길어야 3일이다. 잊지 마세요. 호재와 악재는 길어야 3일이다.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추세가 붕괴되면 안 되죠. 추세가 붕괴되지 않는 상태에서 항상 대세 상승세를 갈 적에, 등락을 보일 적에 저가에서 기회를 잡는데, 떨어질 적에 칼날을 잡는 것이 아니고 지지받고 갈 쪽에 산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항상 우리가 중장기 5주선이죠. 5주선 매매, 일봉은 5일선 매매, 주봉은 5주선 매매, 중장기 투자 관점이기 때문에 항상 5주선이 안 깨지면 상승세의 연속수로 본다. 7박자 잘 맞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기술하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냥 무시하고요. 차트만 잘 보세요.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 적에 저점, 아래꼬리 소양선, 상승 암시선, 두 번째 쌍바닥, 우상향, 쌍바닥, 세 번째 우상향, 쓰리바닥을 지냈죠. 자, 그런데 그 저점부터 1차, 2차, 3차 저 고점에 올라갈 적에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 세 번째 고점, 바로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저것이 매도선입니다. 매도선. 저 자체가 이 밑에서 우상향 3중 바닥을 시원했더라면 항상 그 다음에 고점이 어디냐? 저 3중 고점이 저 위에 가서 있습니다. 저것이 상투권이 아니라 매도선, 저항대,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참 많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주식은 항상 하단 추세가 붕괴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식이 말하기를 나는 강한 상승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자,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저항대, 파라볼릭 저항대죠? 이 저항대로 하는 경우는 단기 매도가 아닙니다. 저항받는 겁니다. 저항. 그럴 적에 저항받으니까 추격 매수를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매수할 때는 당일 오전 기준 시가 이하, 시가 이하, 시가 이하. 그래서 항상 오전이 이렇게 올라갈 적에 붕괴되면 시가생 매도, 시가생 매도, 시가생 매도, 시가생 매도. 회복하면 시가 매수, 시가 매수, 시가 매수, 시가 매수. 이게 바로 오일선 매매. 기본적으로 일봉은 단기, 주봉은 중기적 관점에서 오일선 매매를 한다는 거 잊지 마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또 그 다음 하나 볼까요? 이 원익 홀딩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러분 많이 매매하죠?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은 많이 올라왔다고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못 갔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많이 올라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리듬을 따라가는 것인데, 잘 보세요. 저 위에. 잘 보세요. 뭐가 있는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저점을 형성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저 위에서 내려올 적에 고점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것이 바로 매도선입니다. 저것이 쫙 올라가죠. 그래서 근접할 적에 그때가 바로 매도권, 저항대 매도를 하는 것이다. 선행성 매매라고 하는 경우는 붕괴되는 거 보고 하면 늦어요. 근접할 적에 먼저 치고 빠지는 것이 선행성 매매. 근데 어디가 매도권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고리기법을 만든 것이 실전 매매에서 초보자도 설정을 해놓고 추세선을 설정을 해놓고 상단 추세까지 올라갈 적에 근접할 적에 먼저 치고 빠지는 선행성 매매. 팔고 나서 그냥 가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식은 절대 그냥 가지 않습니다. 제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가까이 한평생 하다 보니까 이 기법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실력에 맞게끔 아주 잘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 가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올라가죠. 그러면 다섯 번째 중기 매도권. 그래서 현재 상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접하니까 저항받으니까 위에 꼬리가 생겨요. 위에 꼬리가 생기다는 건 뭡니까? 이식 매물, 대기 매물을 소홀을 해주는 관점. 매물의 저항을 받는 상태. 그래서 이럴 적에는 단기는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비중 조절을 잘 해줘야 돼요. 항상 무슨 얘기냐? 요거는 매물을 압박받는 거니까 상단까지 올라갈 폭이 있는 거니까 아직도 올라갈 폭이 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 3, 5, 7, 9, 10일까지 올라갑니다. 고래 기법은 10일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항상 1, 3, 5, 7, 9, 10일까지 파동에 따라서 그 위치에서 솜선이 나온다든가 대량 거래가 터지고 못 간다든가. 근데 잘 보세요.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쭉 올라가요. 거래 감소. 매물이 없잖아요. 매도한 게 없잖아요. 팔아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단기 조정을 받는 것은 정상적인 조정이고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자, 그런데 이 종목 자체를 잘 보시게 되면 제가 평상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종목? 720 저 밑에가 돼 있네. 잘 보세요. 721 바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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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선. 이제 돌파 첫 번째 상승. N자, 2차, 3차 상승세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기로 올라올 적에 13,000원대, 15,000원대, 17,000원대, 19,000원대, 20,000원대, 22,000원대, 1, 3, 5, 7, 9, 11 어떤 위치, 저항대 올라갈 적에 그 파동의 위에서 여기에 터치할 적에 그때 비중 조절을 하는 것이다. 또 단기적 관점에서는 이득 실현을 한 다음에 다시 조정받고 갈 적에 다시 산다는 거. 또 팔고 나서 그냥 가면 반락할 때 이 상단 추세를 지지를 받을 적에 재매수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이 원익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로봇테마가 되었든지 반도체가 되었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식은 항상 어떤 종목이든지 정해져 있습니다.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 추세가 붕괴된 상태, 바닥을 탈출한 상태, 삼박자 많은 상태. 자, 이럴 적에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우상 쭉 가죠. 3박자 잘 맞죠? 이 세 개 하나 둘 셋 우상형 3중 바닥형이라고 그래요. 또 5선 회복 지지받고 어떻게 돼요? 5선이 안 깨진 상태 거래가 감소 강세 패턴. 심리가 50 이상 3박자 관점. 4박자, 5박자, 6박자, 7박자 쫙 맞죠? 이럴 적에는 조정이 항상 짧습니다. 길지가 않아요. 우리가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아이고 팔고 나서 그냥 가면 어떡하나, 또 매수권에서 그 다음날 못 가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 바닥에서 아래 윗꼬리 소양선 첫 번째 배웠죠. 1강에서 주식은 주식한테 물어본다. 물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대세 상승 초기형 딱 나오죠. 거래 증가, 세력이 들어왔다. 이럴 적에 대기매물, 20매물 소화를 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대세 상승 초기형 3박자, 7박자가 잘 맞네. 7박자 여행을 떠나자. 멀리. 이렇게. 그래서 항상 주식은 3박자, 5박자, 7박자를 조건에 맞을 적에 그 방향성에 따라가는데 추세선을 반드시 형성시켜 놓고 매도권이 어딘가 추세를 형성시켜 놓고 올라갈 폭을 보고 근접할 적에 먼저 치고 빠지는 것이 선행성 매매. 이거 바로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우리가 매매할 적에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거래가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거래가 감소를 보일 적에 덜렁덜렁 팔아버리신 분이 있습니다. 절대 팔면 안 돼요. 또 가다가 또 갑자기 거래 여기 올라갈 때 거래 막 는다. 그때는 또 팔아야죠. 왜? 그때는 조정권에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거래가 늘지 않은 상태 근접할 적에 거래량도 안 터졌는데 겁나가지고 미리 팔 적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알고 먹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 틀려요. 그래서 모든 것은 배워야 산다. 사람도 먹어야 산다. 주식도 마찬가지. 배워야 산다. 알아야 돈을 벌죠. 알아야 면적을 하죠. 그래서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배워서 남 주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워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도 새롭게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왜?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단 한 가지, 대세 바닥. 고래 기법은 대세 바닥선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바닥선입니다. 이것이 빨간 선이 721선, 주봉은 720주선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바닥만 둔 게 안 되면 올라갈 적에 1차, 2차, 3차. 주식은 1차, 2차, 3차, 4차, 5차, 11차까지 갑니다. 최고로 많이 갈 적에는. 그래서 항상 어떤 변곡점을 잘 보시고 매매 전략을 펼쳐야 되겠고. 자, 다음 볼까요? 우리가 매매할 적에 제일 또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 기술. 제가 전에서부터 항상 제가 공개 방송을 하게 되거나 무료 방송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우리 기술을 항상 내가 언급합니다. 왜 언급하느냐? 이 종목은 참 재료가 참 많아요. 뭐 5만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원전이 가면 가는 것이고 뭐 신재생에너지 풍력이 가면 가는 것이고 뭐 이렇게 등등 재료가 많기 때문에 뭘 봐야 되느냐 보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볼 적에. 자, 3박자 맞느냐? 하나, 둘, 셋. 어저께는 어저께 그렇죠? 어저께. 제가 이 차트를 올릴 적에는 매주 일요일 날 제가 캡처해갖고 방송국에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3일 지난 자료입니다. 그래서 항상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3전마다 시원했네. 태양선, 강세신호. 이럴 적에 어떻게 돼요? 3박자가 잘 맞아요? 4박자, 5박자, 7박자가 잘 맞아요? 근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아마 올라갔을걸요? 아마 우리 기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상태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항상 유심히 봐야 되는데 문제는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 밑에 보세요. 첫 번째 거래가 늘면서 여기 첫 번째 늘면서 1차 바닥에서 올라갔습니다. 1차 상승. 이건 반등이고 저거는 쭉 가죠. 이 파란선 상단추선 붕괴 쭉 내서 지지 3종 바닥. 이러저러 2차 상승세로 쭉 올려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또 보면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또 하신 얘기 있죠. 신재생에너지, 뭐 한국 서울 어떤 기지를 만든다, AI 기지를 만든다 등등 어떤 좋은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는 이 우리 기술 잘 보면 어떻게 돼요? 거래가 없어요. 3박 7일 잘 맞죠. 7박자 잘 맞네. 추세가 전환됐네. 이럴 적에
추세가 전환된 상태에서는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니고 이 하단 추세에 근접할 적에 시가야 내려올 때 매수를 하고 손절가를 지키는 상태에서 자기 자산 대비 비중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자기 능력에 맞게 맞춰가지고 신고가 패턴 보는 것인데 여기 4,880원이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고래기법이 1, 3, 5, 7, 9, 11이니까 어떻게 돼요? 5,000원서부터 5,500원대가 파동으로 고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고점을 돌파 지지받으면 5,000원 기준 5,500원 이하 올라갈 적에 밑으로 내려갈 때 4,500원서부터 5,000원까지 매수 관점이고 그 30% 내에서 등락을 보면서 20% 내에서 등락을 보면서 5,000원 기준 밑으로 4,500원 위로 5,000원 아래로 10% 위로 10% 합이 20% 상한가 폭이 30%니까 반비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등락폭을 그렇게 봐준다. 지금 상태 이 우리구슬 같은 경우는 연봉이 참 좋습니다. 연봉이 참 좋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볼까요? 자, 이게 연봉입니다. 연봉. 우리가 연봉을 볼 적에 항상 대량거래 시현된 종가 요거죠. 요거 종가 이거를 돌파했습니다. 또 이종 고점을 돌파했어요. 이게 고래기법 3분 능선이라고 그래요. 3분 능선. 현재가 3,300원. 요 종가 기준이 3,300원. 모든 것은 1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 2, 3. 3분 능선. 이거는 상승 초기화. 그래서 금년에, 작년에 거래가 터지고 이식매물, 대기매물을 소화를 해준 상태에서 이번 연도 거래가 늘면서 돌파할 적에 덜렁덜렁 팔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점들은 3분 능선 시작의 관점이기 때문에 3,000원이니까 어떻게 돼요? 1에서 만원까지, 3만원까지, 5만원까지, 7만원까지, 9만원까지, 11만원까지 간다는 것이 아니라 파동에 따라가지고 갈 때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파동에 따라가지고. 개념 자체를 잘 보시면서 해야 되겠고 지금 상태 위치 참 좋네요. 제가 작년도부터 계속 이 종목은 유심히 보면서 매수권에 오기만 하면은 3박자, 7박자가 맞기만 하면 항상 도전하세요. 이럴 적에 뭘 보느냐? 옷을 회복했네. 일봉이나 주봉이나 월봉이나 연봉이나 옷을 회복했네. 거래가 느네. 심리가 올라가네. 3박자가 맞네. 정별 들어갔네. 이럴 때는 그냥 한마디로 인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지만 항상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방향성에 따라가다가 그냥 가지 않기 때문에 3일째, 5일째, 7일째, 9일째, 10일째 단기 조정 대비 항상 챙겨가면서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이것이 바로 파도 타기, 시속 게임. 그래서 항상 주식은 잘 주물러야 돈이 막 쑥쑥 자라납니다. 샀다 팔았다. 그래서 현재 상태 위치에 따라 가지고 고래 기법에 맞춰 가지고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방향성에 추세선을 형성시켜 놓고 하는 것이다. 잊지 마세요. 모든 주식은 기본적 분석이 다 나와 있죠. 기술적 분석 매매하시는 분들이 다 기술적 분석합니다. 근데 이 고래 기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하고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법을 배우신 다음에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가 법만 잘 지키면 된다. 내가 이 종목 100만 원 가. 믿지 마세요. 못 가. 믿지 마세요. 무조건 고래 기법에 맞으면 사는 것이고 안 맞으면 안 사는 것이고 조정받으면 팔았다가 재매사는 것이고 항상 주식은 샀다 팔았다 시소 게임을 잘 이어가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볼까요? 이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전에 바닥에서 잘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실적에 제가 항상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추석 때까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충분히 보너스 줄 것이다. 그런 얘기했죠. 많이. 왜? 추석이 다가오잖아. 그러면 대중주, 국민주 이게 안 가면 안 되죠. 반도체 대장주니까. 삼성전자는 반등성 그것도 거의 더블 정도 가는 거니까 바닥에서. 근데 항상 주주들은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 우생이 7박자가 맞는 상태. 잘 맞죠?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역시 변곡점. 이 변곡점에서는 항상 어떻게 돼요? 저항대. 저항대. 상투가 아닙니다. 저항대. 저 상투는 저 위에 가 써 있습니다. 저것이 상투선 쫙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가 30만 원대니까 어떻게 돼요? 50만 원대까지 간다가 아니라 가보자.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 일봉은 5선이 안 보게 된 상태.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계속 가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다 못 간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항상 뭐 간다든지 못 간다든지 이렇게 남의 탓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기법에 따라 가지고 자기 능력에 맞게 비중을 맞춰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볼까요? 삼성전자 있습니다. 역시 이거는 추세가 붕괴된 상태에서 반등성 5만 원 저 파동상으로 볼 적에 5만 원 기준 5만 5천 원 거기서 10만 원 가에 따버리죠. 그렇죠? 근데 추세가 붕괴된 상태에서 이 상단이 좀 남았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좀 남았어요. 저것이 9만 원대 구분응선까지 저항대니까 구분응선 10만 원이니까 9만 원서부터 저항대니까 거기서부터가 저항대 매도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더 간다 못 간다 이게 아니고 추세선 추세 매매는 가격을 보는 게 아니고 추세선에 근접할 적에 먼저 치고 빠지고 돌파면 반락할 적에 재매수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저항받을 때 매도 저항받고 떨어지면 재매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고래기법은 정해져 있구나. 법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다. 교통법규 지키듯이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볼까요? 항상 여기 보시면은 잘 보세요. 뭐가 있는가. 쭉. 내가 항상 뭘 보러 하느냐면 저 밑에 부채 비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채. 자본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보금이 있습니다. 요거 세 개는 다른 거는 못 봐도 세 개는 반드시 보세요. 우리가 이 일상생활 할 적에도 나 빚만 없으면 살겠어. 기업도 마찬가지요. 빚이 있고 이전하고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부채가 많으면 안 되는 것이고 부채, 유보금, 유보금, 자본금 다 까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유보금, 자본금, 부채 비중, 퍼가 높으냐 낮으냐. 근데 이걸 남한테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가 딱 치면요 다 나옵니다. 이걸 왜 남한테 물어봐? 남한테 물어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좋다고 했잖아. 나쁘다고 했잖아. 실적이 좋다 했잖아. 퍼가 높다 했잖아. 낮다 했잖아. 남 탓을 하게 돼요. 말이 잘못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보는 겁니다. HT에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상태 우리 기술이 됐든지 어떤 것이 됐든지 부채가 얼마다, 유보금이 얼마다 이 기본적 분석에서 이거는 반드시 본인 자신이 보고 넘어가라. 근데 이왕이면 유보금을 많이 쌓아놓고 자본금을 안 까먹고 부채가 별로 없고 이게 좋은 거죠. 그래서 항상 부채가 작은 거. 다음 볼까요? 자, 우리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다 나오죠. 뭐가 나와요? 여기 나오잖아요. 잘 보면 어떻게 돼요? 뭐가 있어요? 저기 맨 위에 52주 뭐 실무가도 있고 52주 최저가도 있고 뭐 재무지표도 있고 뭐 EPS가 어떻고 PR이 몇 배고 뭐 PBR이 어떻고 자기자본 대비 ROE가 어떻고 매출액이 어떻고 순이익이 어떻고 영업이익이 어떻고 다 나오죠. 또 차트를 딱 보고 보면 보세요. 오늘 누가 사는구나. 거래원 보면 누가 사는구나. 개인이 사는구나. 이군이 사는구나. 기관이 사는구나. 기관이 다 나와요. 많이 사는구나. 조금 다 나와. 근데 이거 자꾸 남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이거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 기본적 분석은 반드시 본인이 보라 그래요. 본인이. 남한테 물어보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잘못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되면 남 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보고 이 점을 매매를 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3박자, 5박자, 7박자 조건이 잘 맞는가? 추세가 형성이 됐는가? 또 뭐가 있어요? 거래가 좋은가? 거래가 없는 거 하지 말고 거래가 없는 건 잘 되는 거? 또 뭐가 있어요? 또 심리, 투심리 낮은가, 높은가, 심리가. 그 심리라는 건 이래요. 10명이 있는데 7명이 막 살라고 그러네? 6명이 막 살라고 그러네? 전부 다 좋게 보네? 심리가 막 올라가요. 나도 살라고 하는데 너도 살라고 하냐? 막 좋아져요? 종목 자체가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럴 적에 심리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 맨 밑에 보면 다 나오니까 거래가 연속 늘 적이에요. 오후에 회복할 적이에요. 다음날 지지를 받을 적이에요. 매수가 아니죠. 올라갈 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후에 회복했네? 다음날 시가야 발라갔지? 매수! 시가에 매수! 시가에 매수! 시가에 매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매매 쪽에. 그래서 이 매매 기본 원칙은
그것도 알고 해야죠. 자동차 운전할 적에도 기본 시동 걸어, 기어 넣어, 악셀을 밟어. 처음에 팍 밟으면 안 되죠. 1단, 2단, 3단 운전하듯이 똑같아요. 뭐든지. 처음부터 좋아 팍 밟고 나가면 사고 납니다. 뭐든지. 하루에 장중, 종가 하루 10%.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항상 기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고해야 됩니다. 기본을 모르면 안 됩니다. 기본은 항상 보고해야 돼요. 내가 볼 적에 이런 정보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교수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전혀 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딱 볼 적에. 좋고 나쁠 떠나서 이 정도면 뭐 크게 이상이 없죠? 큰 이상이 없네요. 그렇죠?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이고. 여기 제가 항상 평상시에 이 로봇 테마주 맨날 제가 방송할 때 그럽니다. 길 가다가 인도로 가는데 뭐가 지나가 휙 하고 와. 보니까 로봇이야. 너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나 배달 간다. 사람하고 대화를 해가면서 배달 갑니다. 사람 조심해라. 천천히 가라. 오히려 로봇이 더 잘 가요. 사람은 넘어질 수가 있지만 로봇은 넘어지지도 않아요. 딱 제 길로 딱 가니까 정해진 대로.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무슨 얘기하는가? 이것이 잘 보면 이 저항대 매도선이 있습니다. 매도선 저기 있죠. 여기 딱 매도선. 요거 왜?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 세 번째 저점. 삼중 바닥. 이중 고점, 상단 추세, 고점, 매도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얼마예요? 15만 원대, 17만 원대, 19만 원대, 20만 원대 이렇게 1, 3, 5, 7 이렇게 나가죠. 근데 상단 추세 근접할 적에는 절대 쫓아가면 안 돼요. 그때는 비중 조절.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째, 주봉은 5주째, 상단 추세 근접할 때 먼저 치고 빠지고 부담되는 거, 먹은 거. 그리고 돌파면 반락할 때 이 상단 추세가 지지선, 지지선에 재매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뭐가 있죠? 유상증자가 있죠. 유상증자. 나는 이제 유상증자에 대해서 내 개인적으로 옛날 한옛날에 대세 상승자세 70년도 80년도 막 올라갈 적에 이거 유상증자만 한다면 유상증자 받으려고 막 난리칩니다. 그냥 한 배, 두 배 다 먹으니까. 지금이 대세 상승장세 진입했습니다. 4,000포인트, 5,000포인트까지.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은 유상증자 나온다? 받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정답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받고 싶어. 왜? 앞으로 로봇 테마주는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도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 그럼 받아야 되겠네? 얼마에? 7만 원에 뭐 나온다든가 5만 원에 나온다든가 10만 원에 나온다든가. 근데 제가 여기 10만 원대에서 뭔 얘기 많이 했느냐면 여기 올라갈 적에 10만 원에서부터 11만 원 여기 사도 늦지 않다. 근데 10만 원에서 15만 원 이상 올라갔죠. 벌써 50% 먹었어요. 그렇죠? 여기 샀으면 50% 먹었어요. 그럼 지금 파느냐? 파는 것이 아니고 저항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여기 잘 보면 7박자가 잘 맞죠? 또 올라갔죠? 3종바닥 시원했죠? 매물대 다 돌파했죠? 저항받고 돌파했죠? 매물 공배 상태 이격이 많이 벌어졌죠?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아무리 좋아도 가다가 조정을 받아요. 조정을. 그런데 추세 매매는 절대 내동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 남한테 당하지를 않습니다. 왜? 법대로 하기 때문에. 어제 뉴스가 나온 게 있죠. DJ 독일인가 주가 조작했고 추세가 붕괴됐는데 안 판 사람은 다 당하는 거죠. 근데 추세가 붕괴될 적에 팔았으면 아무리 호재와 악재가 나와도 절대 남한테 당하지 않습니다. 또 쫓아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근접할 적에 얼마야? 17만 원대 막 돌파할 적에 안 쫓아가죠. 왜? 매도선인데 이거죠. 오히려 그 비중 자체가 많아갖고 부담이 되면은 절반 매도, 절반 보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절반 매도, 절반 보유. 또 단타단기를 애따 버려갖다 먹고 팔자. 챙기고 나서 돌파면 재면서 얼마든지 하지 왜 점점점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막 점점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현재 점점점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주는 우역우역 가는 거, 선도주는 먼저 올라온 거, 대장주는 그때그때 강한 종목, 선도주, 주도주, 대장주 개념 자체가 다 틀려요. 자, 지금 상승에서 보면 참 좋죠. 자, 우리가 매매할적에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 상승 초기형. 이게 중요한 거죠. 상승 초기형. 또 항상 상승 초기형이라도 어떻게 돼요? 일봉 단기로 나왔느냐, 주봉에서 중장기로 나왔느냐, 심리가 50 이상 70, 본래 대박 찬스는 투자 심리가 70부터 터집니다. 항상 70까지 꾸역꾸역 올라가다 꼭 70 정도 올라갔죠. 그때 막 가는 경우가 있는데 70부터 올라갈 적에는 대부분이 한 배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냥 올라가요. 확률이. 근데 간다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일봉에서 5일선 매매를 해주면서 추세가 형성된 상태에서 상단 추세까지 목표치를 보고 방향성에 따라가는 것이다. 지금 상태 보면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상증자 받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나는 별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받고 싶다. 돈이 없네. 그래도 어떻게 남의 돈을 빌려갖고 하면 안 되죠? 주식은 자기만의 영역 내세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해야 됩니다. 자기는 1,000만 원뿐이 없는데 남의 돈을 막 빌려가지고 한다. 제가 옛날에 그렇게 해서 쫄딱 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대 자기만의 영역 내에서, 자기만의 능력 내에서 자본금을 잘 컨트롤할 수 있게끔 이렇게 비중을 잘 맞춰 나가시기 바라고. 자, 다음 볼까요? 이 추세라는 것은 상승시도 잘 보세요. 이 우리가 매매적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뭐가 보이죠? 박스권이 박스권. 박스권 돌파합니다. 이 박스권 돌파자는 안 파는 거예요. 박스권 돌파 왜 팝니까? 이제 시작하는 건데, 그렇죠? 이럴 적에 거래가 느네, 3박자가 많네, 4박자, 5박자, 7박자 다 많네. 왜 팝니까? 간다, 못 간다? 몰라요. 판다, 못 판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게 아니고 그냥 잘 가고 있네, 시작이네. 시작이네. 이제 시작이네. 어떻게? 중장기로. 그러니까 이럴 적에 좀 먹었어? 부담스러운데 난 많이 갖고 있는데 부담 안 되게 좀 챙기고, 부담이 안 되는 거를 상단 추세 반락할 때 또 살 수 있는 돈을 놔두고 비중 자체를 맞춰 나가는 거예요. 종목은. 그리고 대세 상승형 유상증자는 중장기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제 뭐 이번 달 말에 유상증자 권락 되는 시점까지 단기 바닥, 박스권 돌파, 아래꼬리 웃기 대양선, 여기 아래꼬리 대양선, 여기 대양선 이렇다. 대세 상승 신호, 또 7박자 상승 지원 손절이 13만 원대. 지금 현재가 13만 원대가 지지선 파동성으로 볼 적에, 또 3일 연속 상승은 조정, 단기 조정이고 대기 매물 돌파 시도형이고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정해진 대로 우치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맞춰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상태 보면 이 로보트지는 단기로 올라가기 때문에 매수권은 다 지났어요. 단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달 말 정도 유상증자 시점에서 권리락이 되고 나서 어떻게 형성되는 걸 보고 대세 상승장에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 초보자 되시는 분들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항상 권리락 되기 이전에 좀 먹었다 싶으면 본래 정상적인 매매는 현금 확보했다가 권리락 되고 나서 움직임을 보면서 재매수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아주 좋아 보이고요. 근데 제일 내가 눈에 띄는 것이 박스권 돌파한다는 거, 매물대 돌파했다는 거, 7박자가 맞는다는 거. 이럴 때는 내가 환장하죠. 이럴 때는 그래서 환장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서 아무리 환장하고 좋아도 자기 능력에 맞게끔 비중 자체를 맞춰 나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로봇이 또 있죠, 우리가. 자, 3박자, 5박자, 7박자. 여기 잘 보시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점, 저기네요. 두 번째 점, 세 번째, 요것이 진정한 3중 바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올라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변곡점, 음선, 조정권, 조정신호, 아래 위권 조정신호 조정받죠. 또 다시 아래 꼴 소양사, 상승세 신호 또 나오죠. 그래서 또 올라가죠. 아래 꼴 또 나오죠.
중기발락, 기간조정, 충족, 기간조정, 또 중기, 쌍바닥, 삼박자 조건 미달, 여기 조건이 미달이 이렇게 안 맞잖아요. 그렇죠? 좁을 거. 쌍바닥하고 보세요. 삼중바닥 경력서 올라가는 거고, 미달되니까 떨어지는 거고, 또 조건이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가는 거고 가고 있잖아요. 조건이 잘 맞으니까. 칠박자, 충족, 상승, 초기형, 아래 윗꼬리 대양선, 요거 아래 윗꼬리 대양선, 요거 대양선, 아래 윗꼬리. 이게 아래 윗꼬리 대양선은 상승 초기형이라고 그래요. 또 아래 꼬리 소형선은 상승 암시선이라고 해요. 상승 암시선. 첫 번째 회복, 그러면 1차 매수, 다음날 시가의 매수, 2차, 3차. 매수는 3회 분할 매수 원칙을 지킨다는 거.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로보트죠. 일봉, 주봉, 월봉. 뭐 말할 데가 없어요. 다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주식은 덮어놓고 그냥 막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유상증자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가면서 흐름을 맞춰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파동선을 볼 적에 7만 원에 유상증자를 주든지 10만 원에 유상증자를 주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유상증자 권리락 되기 전날까지 5선이 안 깨지고 올라가다가 5선이 깨지거나 다음날 권리락 된다 하면 먼저 챙기고 다시 빠지고 다시 사든가 그거는 본인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본인.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유상증자 받을 거야. 그럼 안 파는 것이고 안 받을 거야. 먹을 거야. 그럼 챙기고 빠지는 것이고 자기 자신만의 영역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로봇이 또 있죠. 적산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적산벽. 양손이 3개. 하나, 둘, 셋. 적산벽. 이 적산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박스권 돌파 쪽에 7박자 양호할 적에 바닥 박스권 돌파 쪽에 정별 초기 아래꼬리 대형선 발생 장기 상승형 월봉상 장기 이평선 정별 초기 야 말할 것이 없죠. 이 바닥에서 올라갈 적에 지금이 아니고 이 바닥에서 올라갈 적에 이런 조건을 보면 박스권 돌파 쪽에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 세 번째 저점 3박자가 맞는 상태에서 공이 뜬 상태에서 아래꼬리 대형선 아래꼬리 대형선 7박자가 거래가 늘면서 매물대 들어오면 돌파하면서 소화하면서 7박 쫙 맞죠. 삼각 수렴 나타나면서 삼각 수렴 요걸 잘 보세요. 삼각 수렴 올라가죠. MACD 양선 발달해서 올라가죠. 이때 엄청 내가 이거 참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은 그냥 막 짱 박아 놓고 싶습니다. 바닥에서 이때 바닥에서 쫙 잘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망성이 좋기 때문에 미래 전망성이 좋기 때문에 아주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좀 일부는 챙기고 일부는 5일선 매매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5일선 매매라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일봉에서 단기로 5일선이 안 보게 되면 그냥 갈 때까지 가져가자 하는 것이고 5일선이 보게 되면 항상 경계했다가 조정받고 난 다음에 지지받고 갈 적에 재매수한다는 거. 그런데 내려올 적에 또 막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식은요 절대 내려올 적에 절대 사면 안 돼요. 지지받고 갈 적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경원에 보면 차트는 길이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를 말라 여기 돼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 경원이 정답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도 로봇입니다. 잘 보세요. 다 박자. 전부 다 박자입니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이게 3박자, 7박자 조건 중적. 이 조건을 자꾸 만들어 보는 겁니다. 조건을. 주식은 이 조건을 자꾸 만들어 보는 것이지 좋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과장하고 해도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조건이 안 맞으면 못 가요. 3박자가 맞을 적에 3중바닥, 3박자 조건 충족될 적에 예바닥, 쌍바닥, 3박자 조건 미달, 여기 미달, 예박자, 쌍박자, 미달. 여기서 3박자 조건 충족, 7박자 조건 충족, 주본 중장기 투자 쫙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남한테 자꾸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식은 남한테 물어보지 말고 전문가한테 물어보지 말고 배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조건에 도전하는 거예요. 조건이 안 맞으면 절대 주식은 안 갑니다. 또 거래가 늘 적에 거래가 안 될 적에는 안 되죠. 안 될 적에는 거래 늘 적에 안 되잖아요. 거래가 안 되죠. 조금 더 쌍바닥 예바닥은 반등성 쌍바닥은 반등성 반등 3중바닥 시원하고 거래가 늘 적에
그때부터 상승세를 보는 거예요. 항상 개념으로. 차트만 잘 봐도 길이 다 보입니다. 자동차도 앞을 보고 가죠. 길을 보고 가죠. 자동차도 길을 보고 가는 거죠. 배도 바다, 길이 다 있습니다. 덮어놓고 막 암초 잘못하면 부딪히기 때문에 자기 가는 길이 다 있습니다. 비행기 덮어놓고 안 가요. 가는 길이 다 있습니다. 뭐든지 길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는 길이다. 투자격언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항상 차트를 잘 보시면, 처음에 내가 차트 공부를 할 적에 그 스승님께서 하루에 전 종목을 다 넘기고 봐라. 무조건 넘겨보기만 해라. 계속 넘겨보고 매일 전 종목을 그렇게 한 3개월 지나니까 그냥 눈에 들어와요. 잘생겼네. 못생겼네. 붕괴됐네. 상승으로 3박자 맞네. 거래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전 종목을 매일같이 다 넘겨보고 잤습니다. 3개월 동안은. 왜? 내가 주식회사 꼭 성공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또 내가 만든 법이기 때문에, 법이 맞나 안 맞나 딱딱 차트만 딱 보면 금방 탁탁 들어와요. 그래서 그렇다고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뉴스도 보고 재료도 보고 호재학제 참고 삼아서 하는 거예요. 호재학제 뉴스는 참고만 하는 것이지 뉴스 호재학제가 좋다 해서 주식은 절대 안 갑니다.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여기서 호재가 나와도 뉴스가 나와도 못 가요. 근데 3바다가 맞는 상황에서 호재가 나와 조건이 잘 맞아. 그때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이 조건에 맞춰 나가는 것이다. 그럼 다 보이죠, 여기. 심리가 죽었습니다. 안 돼. 단기지표, 중기지표, 안 돼. 밑에 다 꺼져서, 밑으로. 그러니까 쭉 내려오죠. 이렇게 쭉. 못 가잖아요. 이거 다 보이잖아요. 눈에 다 보이는데 번쩍거리고 올랐대. 뭐가 나왔네. 뉴스 나왔네. 뭐 큰 폭으로 반등한 거 가지고 큰 폭 상승했네. 상승이 아니죠. 반등이지, 반등. 낙폭 같아 반등. 여기는 낙폭 같아 반등이 아니고 여기는 상승 초기. 쫙 맞죠. 10박자, 7박자, 4박자, 5박자, 6박자, 7박자 다 맞죠. 여기서는 상승세로 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간다는 보장이 없죠. 확률이 높다. 여기서부터가. 여기는 아니지만 확률이 높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 7박자가 쫙 맞은 거 어떻게 돼요? 1박자 쭉 올라가죠. 그냥 뭡니까? 단순 파동이라고 그래, 이걸. 그냥 막 가네? 단순 파동. 막 간 종목은 어떻게 돼요? 전략 매도. 이 단순 파동은요, 상승세의 흐름이 아니고 단순 파동은 한번 올라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매적에 절대 파동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우리 같은 사람은 전략 매도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전략 매도해서 또 가길 바라고 있다가 쭉 아이고 뭐 같은 거 다 놓쳤네. 간다더니 좋다더니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현재 상태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저게 뭐 재료가 또 나오죠? 요즘은 보안이 뚫려가지고 뭐 KT도 마찬가지고 롯데도 마찬가지고 어떤 자꾸 보안 관련주에 대해서 또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상태 시작의 관점이라고 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거래가 늘적에 되는 것이 아니고 거래가 연속성을 반드시 보세요. 연속성. 7바자가 맞는가? 지금 맞죠? 잘 맞죠? 지금 7바자 잘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단 추세가 지지선, 손절선 보면서 추가 상승세를 본다. 파동 5,500원. 지금 5,000대죠? 4,500원짜리 지지선이고 5,000원 기준 5,500원까지 반등성. 또 저고점 추세. 내가 볼 때 7,000원대까지는 가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죠? 내가 전망이죠? 정답은 아니고. 그냥 딱 보면 7,000원대까지 파동상으로 볼 때 7,000원, 만원대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냥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5,500원 돌파, 지지에 초점이 주어져 있다. 왜? 파동 자체가 5,000원부터 5,500원이니까 지금 상태는 아주 나쁘지 않네요. 자, 하나 볼까요?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 잘 보세요. 뭐가 있죠? 매수 신호. 뭐가 있죠? 매수 신호. 뭐가 있죠? 매수 신호. 뭐가 있죠? 매수 신호.
뭐가 아래 꼬리 소양선, 강세, 상승, 암시선이라고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와 있어요. 4개. 야, 이런 것들은 제가 볼 적에는 그냥 미친 척하고 선열가만 지키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딱 판단이 되고요. 우리가 매매할 적에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보는 것이 있죠. 3바다가 잘못할 때 거래량만 보세요. 거래량. 이 거래량이 내가 볼 적에 거래량.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난 다음에 거래가 작아질 적에, 줄어들 적에 이 대량 거래 종가를 이탈하면 안 돼요. 이탈하지 않는 상태. 이탈하게 되면 조정받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종가를 돌파해서 사는 것이고, 그냥 돌파, 지지를 받으면은 야, 그건 끝내주는 거죠. 이 대량을 뒷날 종가를 돌파, 지지를 받으면 그건 끝내주는 겁니다. 간단한 보호자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보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지금 상태는 7박자가 잘 맞네. 7박자. 그죠? 잘 맞네. 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3바, 7바 잘 맞고 거래가 좋으니까 매물대 돌파, 시도 상태니까 거래 감소, 주식 올라가면 세력이 들어왔네. 세력이 들어왔네. 세력이 매집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항받고 내려면 어떻게 돼요? 팔아먹었네? 팔아먹은 건 아니고 다시 추가 매수 하려고 그러나? 더 살려고 그러나? 팔락할 적에 N자로 가는 거니까 주시를 계속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세요. 이 파란 선이 있습니다. 이거 파란 선. 이 파란 선 자체는 27,000원이에요. 이것이 본래 손절 라인대입니다. 27,000원이. 3만원 기준 27,000원 매수권이고 3만원서부터 33,000원까지가 추격 매수관점에서 33,000원까지도 매수관점 들어가는 거예요. 간다 못 가든 아무도 몰라요. 단지 파동선을 볼 적에, 위치를 볼 적에, 그러면 이 바닥에서는 30%, 50% 손절가 작으니까 비중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올라갈 때도 어떻게 돼요? 10%뿐이 못해요. 왜? 33,000원에서 27,000원까지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20% 내려오죠. 그걸 감안해서 자기 능력에 맞게 비중을 맞춰 나가는 것인데, 내가 볼 적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은 바닥 탈출 초경이라고 그래요. 왜? 721선 바닥에서 우상향 전환적에 상승 암선이 나와 있고 거래가 막 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는 물어볼 것도 없다. 금방은 가지 않겠지만 앞으로 관심 있게 주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지. 간다. 보호장에 있으면 내가 집하라고 다 사고 떼면 되겠죠. 그런 정답은 없어요. 단지 조건이 잘 맞으면 그냥 조금 사놓고 주시를 하는 거예요. 또 목걸이 대양선, 대세상승신호. 아래꼬리 소양선, 상승 암시선. 근데 이 상승 암시선도 아래꼬리 소양선은 앞에 뭐가 들어가죠? 크게 상승이라는 크게가 들어가요. 상승 암시선, 상승 중에서도 크게 상승. 그런 단어가 들어갑니다. 고래 기법에서. 근데 그것이 맞는다가 아니라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 저 법이. 일봉 자체가. 그래서 현재 대세 바닥선에서 우상위로 일봉이 아래꼬리 소양선, 아래꼬리 소양선 4개가 나와 있네? 4개. 매물대 돌파 시도하네. 거래가 느네. 실버가타가 잘 맞네. 등락 20% 등락을 감안하고 중장기로 그래 한번 시도 한번 해볼까? 그럼 어떻게 돼요? 1, 3, 5, 11이가 지금 3만 대가 5만 원대, 7만 원대, 9만 원대, 11만 원대. 그 다음에는 30만 원대, 50만 원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간다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 종목도 어떤 종목에서 보면 우리가 매매할 적에 뉴스를 잘 보면 뉴스에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뭐 호재성 뉴스가 나온 게 있는가 잘 보시기 바라고. 제일 중요한 거 거래량 잘 보시기 바라고. 3바자, 7바자가 맞으면 단기로 하지 마시고 중장기로 한다는 거. 7바자가 맞으면 단기 매매가 아닌 중장기로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나 같은 경우는 누구 말마다 환장한다고 그러죠? 차 타다 보면 진짜 이쁘네. 너 진짜 갈 거야? 간대. 그럼 시도 한번 해볼까? 그래, 1차 10% 사면서 20% 매수, 30% 단기적으로 방향성에 순응하다 보면 1배, 2배, 3배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바닥에서는 부담이 전혀 없어요. 대상장대에서 반도체에서 바닥을 탈출하는 거 부담이 전혀 없죠.
투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혀 부담 갖지 마시기 바라고 과감하게 투자 관점이 아니라 멀리 보면서 투자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